안녕하세요. 상해 1% 트레이더 주식 효자 김효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오늘도 역시 2차 전지를 볼 거고요. 왜 자꾸 제가 2차 전지만 할까요? 일단은 저는 2차 전지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가장 좋아 보이고 초전도체도 왜 안 하냐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초전도체는 제가 뭐 단타로는 할 수 있어요. 단타로는 할 수 있는데 우리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직장인들, 주부분들, 학생분들도 계시고 전업이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제가 지금 너무 급등락이 심하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제가 좋은 타점을 알려드릴 텐데 현재로서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요. 사실 뭐 어제 뭐 저점 잘 잡았으면 단기간에 이런 거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어제 이 시간에 없었어요. 없어서 좀 못한 건 아쉬운데 그래도 뭐 저는 오늘도 2차 전지 쪽에서 큰 수익을 냈고 2차 전지 추세를 봐가면서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만 지금 계속 찍고 있죠. 그리고 뭐 다른 테마, 로봇이나 AI,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가 조금 강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비만 치료제 애들이 강했죠. 그래서 인벤티지랩 이런 애들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얘네도 뭐 사실 거래대금이 그렇게 오늘 그래도 조금 터지긴 했는데 뭐 초전도체나 2차 전지처럼 많이 터진 건 아니라서 내일 하루 더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좀 괜찮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제가 한번 정리를 쫙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저는 2차 전지를 볼 예정이고 뭐 로봇 테마 애들 유진 로봇 얘는 시간 외에서 좀 많이 올랐죠? 이건 좀 아쉬운데 5.3%나 올랐습니다. 유진 로봇이 이렇게 올라서 이제 상승을 했으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런 애가 남았겠죠. 저 쌍봉을 돌파할 때 들어가거나 눌림을 조금 뭐 이런 구간까지 와준다면 그러면 이제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2차 전지 들어갈 건데요.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익과 굉장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보셔야지 우리 2차 전지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신규 진입하실 분들 큰 수익이 나실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또 투표를 했어요. 나는 2차 전지 테마로 수익 중이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손실 중이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죠. 43%나 되네요. 물론 오늘 그 효자방 사람들은 우리 에코프로 어제 저점 잘 땄죠. 그래서 수익이 잘 나셨을 텐데 손실 중이라고 하신 분들이 아직도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효자는 이런 분들 끝까지 어느 정도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꼭 수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런 영상 잘 보시고요. 효자방에 만약에 못 들어왔다고 해도 제 영상만 잘 봐도 수익 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자방 못 들어왔다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9월 1일에 다시 이제 오픈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리셋하고 이제 계속 다시 만들 겁니다. 9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그러니까 8월 말에 이제 공지를 하면 그때 이제 9월 달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이때를 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그 증시 요약을 제가 조금 해놨어요. 좀 길죠? 일단 내일 너무나도 중요한 그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요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우리 효자방 분들께 조금 보수적으로 알려드렸어요. 물론 이 리스크가 없다면 저는 이제 그 금양이나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딩스가 어느 정도 괜찮게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요게 이제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제가 뉴스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안 좋게 이제 조금 월가 예측이 안 좋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미증시가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내일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이 CPI 우리가 미국 것만 봐야 되냐? 아니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지수가 며칠 동안 계속 하락을 해서 그런지 상승 마감을 했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대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지금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랑 생산자 물가 지수 동반 하락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아시아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죠. 요것도 있고 이 리스크도 있고 이 CPI 미 증시에서 오늘 미국에서 CPI 발표를 하는데 요게 좀 잘 나와야 돼요. 예상보다 둔화되게 조금 낮게 나오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우리가 자고 나면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미 증시가 오늘 좋냐 안 좋냐 내일 우리 2차 전지 주주분들은 일어나서 그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2차 전지 지금 다시 뭐 상승 추세로 돌렸다라고 해도요. 요게 안 좋으면 다시 그대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요거 중시를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9월에 FOMC가 있는데 9월에 FOMC가 있어요. 이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를 뭐 이제 CPI 그리고 다른 지표들을 합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가 정해지겠죠. 금리 인상을 우리는 이제 보통 지금 시장의 예측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매파 발언을 하는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하면은 9월 그리고 하반기에 제 3, 4분기죠. 거의 4분기. 그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좀 얼어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CPI가 저도 중요하다고 봐요. 또 CPI랑 지금 미국 국채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미 국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지수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 CPI랑 미 국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요거를 증권맨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CPI가 좀 둔화되게 나와야지만 우리 2차 전지 미 증시가 괜찮을 거고 2차 전지 주주분들은 더 매매하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리스크가 있다. 중국은 뭐 지금 인플레이션도 아닌 디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지수도 내려가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2차 전지를 더 잘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루해 하지 마시고, 제가 뭐 이렇게 좀 뭐 상위 1%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가 이런 예측 같은 거를 그래도 조금 잘 하잖아요. 수익 잘 내고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딱딱 다 바로바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바로바로 나와야겠죠. 미국채 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CPI가 발표가 어땠지, 미증시가 어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있어야지 내가 그날 장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그런 전략이, 시나리오 이런 게 더 수월해진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세계 증시, 미 증시는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 미 증시 한 번만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국내 증시고, 자, 나스닥이 어제 여러분 제가 영상 찍을 땐가요? 미선물이 안 좋았죠. 그러다가 미장이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걱정됐거든요. 왜냐, 우리 효자방 사람들이 에코프로를 제가 어제 픽 종목으로 드렸는데 미증시가 안 좋으면 오늘 에코프로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다행히도 분봉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나중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괜찮았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일봉으로 보면 계속 이틀 연속 개파락은 했지만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미증시 나스닥은 5일선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지 그나마 역배열에서 이동평균선 역배열 중에 그나마 5일선을 타야지만 단기간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오늘 CPI 발표하고 그대로 내려갈지. 그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겠죠. 더군다나 지금 중국 때문에도 안 좋은데 미 증시까지 안 좋다? 그러면 뭐 2차 전지 지금 우리 최대 이번 주에 이슈가 뭐예요? 에코프로의 MSCI 발표죠. 그런 게 다 상관이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오늘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기간 조정은 거의 끝나고 다시 상승 추세로 2차 전지는 이어가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내일 일어나서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제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오늘 올랐을까요? 이런 거 보시면 오늘 어제 음봉까지 잡아 먹으면서 올라왔죠. 음봉 장악형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지금 코스닥이죠. 이거 코스닥 차트입니다. 근데 21선을 또 뚫어주지 못했어요. 거기서 저항을 받았죠. 이거 역시도 내일 CPI 발표, 미증시가 안 좋다고 하면 여기서 또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증시가 좋다라고 하면은 21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스닥을 가장 중요하게 또 봐야 되고, 코스피도 똑같죠. 21선 저항을 오늘 살짝 이런 식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2차 전지 주주들이니까 당연히 코스닥을 더 주시를 해야겠고요. 이 우리나라 지수가 좋으려면 미증시가 좋아야 한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깨면 위험하겠죠. 이런 저점 추세가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데 만약에 여기를 깬다. 13,50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우리 오늘 저 양봉의 시가 890포인트 정도 되네요. 여기를 뚫고 이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지수가요. 그러면은 하락 추세도 깨지는 겁니다. 더 큰 하락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수
까지 알아봤고요. 보시면은 오늘 장은 어땠냐면 오전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오전에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자, 뭐였죠? 그 수급 이동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차 전지와 초전도체 시속 게임. 근데 오늘 어떻죠? 둘 다 올랐어요. 이 이유는 당연히 지수가 며칠 동안 지금 빠지느라 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1, 2, 3,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빠졌죠. 이날 이제 상승을 나왔지만 다음날 바로 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빠져서 저는 오늘 그냥 단지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봐줘야지. 2차 전지 애들도 그렇고 이 코스닥 지수도 내일까지는 봐줘야지. 아, 단기적으로 상승을 가겠구나. 아,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하겠구나. 라는 게 조금 정확하게 나오겠죠. 내일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강했던 건 비만 치료제 테마였고요. 그래서 오늘 초전도체 2차 전지 양호하게 둘이 같이 올랐습니다. 오늘 약세 테마는 로봇, AI 얘네들은 약간 보합 수준에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덜 쏠렸다는 겁니다. 지금 장세는요, 여러분,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동이 빠른 이유. 자, 저번 주부터 2차 전지 폭락이 나왔죠. 단기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초전도체도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위아래로 날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장에 참여자들이 어때요? 투심이 7월 달까지는 2차 전지를 뭐 잘 저점을 이렇게 올라갈 때 잘 저점을 잡아서 며칠만 갖고 있어도 계속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번 달 8월을 장은 어때요? 이런 게 안 통한다고요. 7월처럼. 이런 게 안 통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사서 빨리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수급 이동이 심한 거고요. 수급 이동이 심하면 오늘 뭐 오전에 이 테마가 반짝했다가 오후에는 이런 테마, 이런 게 반짝, 또 다른 쪽 계속 반짝반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급 이동이 심하면 그만큼 장의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우리가 방망이를 7월보다는 훨씬 짧게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8월은 저는 이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나 사실 전업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봐요. 수급 이동 이런 거를 잘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지만 7월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급 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효자방 사람들께는 제가 이제 바로바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또 구독자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주린이분들 걱정돼요. 이 수급 이동하는 거를 계속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은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이 주식을 안 보고 다른 데를 뭐 이제 다른 일을 잠깐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급 이동이 이제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자 2차 전지 거대 세력은 MSCI를 앞두고 슬슬 차트를 만드는 모습. 자, 요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차트를 만들어도 이제 미 증시 CPI가 안 좋아서 이제 미 증시가 안 좋다면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뭐 금양, 포스코홀딩스 오늘 이제 포스코 애들은 그나마 좀 보합권이었죠. 금양이랑 에코프로 애들이 조금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이게 쇼커버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 공매 세력들이 이런 데서 이거는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이런 데서 공매도를 쳐서 오늘 이런 데서 환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고요. 매도를 쳤으니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거를 쇼커버링 환매수라고 하고요. 요거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해서 위에서 매도를 하죠. 이래야지 우리도 수익이 나는 거고 공매도 세력들은 여기서 매도를 쳐서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쇼커버링이라고 하고 쇼커버링이 이제 나올 땐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 하지만 이 주가가 내일 우리는 보면 이게 쇼커버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걸 보면 될까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순전히 이 시나리오는 미 증시가 어느 정도 그냥 뭐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을 때 기준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 고점이 어때요? 계속 낮아져요. 저점도 높아져요. 그러면 삼각 수렴 아닌가요? 삼각 수렴도 맞긴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끝에서 위아래로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 어제 저점 지지가 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저께 이제 저점을 어제 딱 지지해주고 오늘 오전부터 이런 큰 상승,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내일 에코프로에서 이제 여기 오늘 고점을 못 뚫는다.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제 오늘 쇼커버링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시 여기 저항받고 떨어지면 이건 하락 추세 전환이에요. 다시. 선생님, 근데 MSCI가 남았잖아요. 자, MSCI가 남았죠. 근데 우린 어때요? 저는 그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 MSCI 발표 날부터 이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이제 지수 미증시만 양호하면은 얘네가 차트를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저항받고 떨어지고 미증시도 안 좋다 하면은 더 기간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더 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원하는 건데, 단기간에 좀 이번에 그냥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더 기간 조정이 나올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왜냐? 전 2차전지 주주분들이 빨리 수익을 좀 여기서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뭐 상관없겠죠. 하지만 단타 그리고 뭐 그냥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정확하게 이제 이 추세가 저는 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은 이런 구간을 뚫어주는지. 에코프로에서는요, 금양은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죠. 오늘 3% 상승을 했는데, 금양 역시도 일봉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내일 요 구간 15만 4천원 구간이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구간입니다. 저런 데는 어때요? 강한 지지와 저항. 하지만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금양은 내일 14만 7천원, 7,700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뭘 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저기서 시작을 해서 거의 이게 14만 6천원 정도라고 칩시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14만 6천원 정도라고 쳤을 때 내일 금양이, 자, 14만 7천원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가 14만 6천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오전에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지가 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런 모습. 그래야지 금양한테는 조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올라가면 어디를 깨야 될까요? 당연히 오늘의 고점 여기를 뚫어줘야겠죠.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보면 내일 이 구간 14만 6천원, 여기가 5일선과 11선이 맞닿는 자리다. 이런 데는 지지와 저항이 강하다. 혹시라도 CPI가 안 좋아서 금양이 시간 외보다 못 떠서 시작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구간을 지지해주는지 지지를 못하는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지지를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떨어지면은 여기 이 구간 다시 잘 봐야겠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만 매수를 해보시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똑같이 여기 효자존이죠. 12만원부터 10만원 정도 이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에코프로에서 이걸 안 그렸죠, 시뮬레이션을. 자, 해보면 내일은 11선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111만 4천원. 근데 시간 외에서 111만 4천원에 갖다 놨어요,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내일 시가가 중요하겠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내일 만약에 여기 지지 못하고 떨어지면 5일선, 11선 여기 또 있죠. 여기를 또 지지해주는지도 봐야 되고, 분봉으로 보면 거의 뭐 110만원 정도겠네요. 110만원 정도. 여기 이 구간, 제가 오늘 효자방 사람들한테 여기 중요하다고 했어요. 떨어지면, 오늘 만약에 에코프로가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저는 다시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내일 지수가 안 좋아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 지지가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되고, 지지가 된다면 이런 데서 조금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저기 조금 하고, 우리 효자존인 여기 이 구간에서 제대로 비중 실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 자, 힘싸움이 많았던 이런 구간에서 비중 조금만 하시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건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은 여기 저점 지지가 있던 구간, 여기 힘싸움이 강했던 구간.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잘 모으면 나중에 기간 조정이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에코프로 BM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완전 역배열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효자존 그저께 왔었죠. 다른 애들 뭐 에코프로 금양은 거의 안 왔었는데 얘는 당연히 더 약합니다. 대장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에코프로가 대장이고, 에코프로가 MSCI 뭐 저런 거 무시하고 미증시 무시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세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뭐 날라가, MSCI 때문에. 그러면 기준봉 세우고 에코프로 BM은 다음 날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항상 그랬어요. 에코프로가 가는 날 조금 따라가다가 또 어때요, 여러분들? BM은 항상 에코프로가 상승하고 기준봉을 세우고 며칠 동안 이런 부분에서 비비면, 횡보를 하면 BM은 이제 이런 날 반밖에 못 오르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제 뭐 이런 날 에코프로가 살짝 오르는 날 갑자기 대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BM 주주분들은 당연히 에코프로의 기준봉이 나오는 거를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2등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되죠. 제가 뭐 에코프로가 이제 앞으로 더 좋습니다, 저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현실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패턴, 에코프로가 가고 며칠 뒤에 에코프로 BM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는 에코프로 BM이 대장을 하는 모습,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추세가 좋고 오늘도 뭐 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힘싸움, 전에도 힘싸움이 이제 강했던 구간,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오늘도 힘싸움을 하고 있다. 얘 역시도 저는 이제 에코프로나 금양 이런 애들이 내일 올라가주면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갈 때 62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부분. 그래야지만 좀 상승률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2만 원이 62만 원보다 한 61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 밑구간, 여기 이런 구간을 돌파해 줄 때, 그러면 얘도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에코프로가 내일 쇼커버링이었는지 아닌지는 내일 이제 차트를 보고 우리가 힌트를 또 얻어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세운 시나리오 모두 다 내일 그 미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면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 보합이거나 뭐 미증시가 마이너스 한 1% 정도 뭐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해도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나스닥이 뭐 마이너스 2% 이상 빠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간 조정이 더 올 수 있다는 거. 일단 지금 미선물은 어떠냐면 상승 중이에요. 아직은 0.3% 여기 나스닥 보이죠? 상승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늘 의미가 없습니다. CPI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제가 뉴스 같은 거를 찾아봤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나오는 뉴스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도 뭐 없죠, 따로 없고, 뭐 그냥 이런 거. 쇼커버링 끝났나? 공매도 잔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에코프로고요. 에코프로가 그때 쇼스퀴즈 나와서 잔고가 엄청나게 줄었었죠. 6천원까지 공매도 잔고가 이제 줄었다가 지금 다시 9천원까지 늘었다가 이제 8월 7일부터 조금 줄어든 모습. 그러니까 8일 거, 오늘 거는 안 나왔지만 오늘 이제 내일 조회했을 때 8,800억보다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쇼커버링이 나온 거겠죠. 얘네가 수익 실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뭐 요거, 그리고 뭐 이거는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뉴스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찾아보세요. CPI 뭐 이런 거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잘 아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주식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환율도 지금은 봐야 돼요. 원달러 이제 환율. 어제 시간 외에서 2차 전지가 다 하락한 이유가 어제 환율이 이제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어제 이런 거 일봉입니다. 이렇게 올랐어서 어제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는 거예요. 2차 전지 뭐 초전도체 다 뭐 이제 하락을 많이 했죠. 그 이유가 어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지수는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거 이것도 봐야 되고, 어차피 이런 건 제가 이렇게 제 영상에서 다 브리핑 해드리니까 저도 이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댓글로 지적 꼭 해주세요. 저도 못하나 이런 것도 다 말씀해 주시고. 자, 그래서 만약에 CPI가 둔화돼서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9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실리면서 미증시가 오늘 엄청나게 오를 거고요. 하지만 월가 예측은 6월 CPI 발표했을 땐 3% 상승이었는데 7월에는 지금 7월 거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오늘 월가 예측에서는 오히려 0.3% 증가를 했어요. 이런 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좋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는 오늘만큼은 이제 우리 미증시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점 지지 나오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다라고 해도 여기를 뚫지 못하거나 미증시가 안 좋으면 다시 꺾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효자방 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안 좋다라고 하면 뭐 엘컴텍이나 양지사 이런 해치 테마들, 그리고 뭐 휴마시스도 있었고 바이오 애들은 사실 지수 영향을 크게 안 받죠. 뭐 해치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애들 좀 만약에 위증시가 안 좋다 하면은
저는 이제 바이오 테마가 좀 그 다음 주자로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알아봤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타점을 제가 다 알려드렸죠. 금양 알려드렸고, 9% 이런 구간 지지 나오면 여기서 매수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매수를 하면요, 여러분들 저는 금요일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MSCI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뭐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손절하면 되고, 올라가면 우리가 수익을 즐길 수 있겠죠. 포스코홀딩스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런 구간까지 와서 여기도 깨는지 지켜보고, 더 떨어진다, 여기 효자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시면 되겠죠.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금요일까지 가져가 봐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저 미증시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어차피 저거는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저 조금 뭐 많이 풀어서 설명한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좀 어렵다 하시면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오늘 밤 저는 미증시가 좋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